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0번 원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보도록 합니다. 공개 문제 10번 도면을 보면은 1번 부품이 있고 2번 부품이 있습니다. 이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각각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와 같은 조립품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이 조립된 기준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구멍과 2번 부품의 이 축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축 부분에서 X 방향과 Y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치수가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번 부품의 이 샤프트 부분이 A로 되어 있고요. 이 바디 부분은 B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부품의 이 샤프트는 1번 부품의 이 구멍에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의 치수 파이 6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에 공차 제한을 1m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m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0.8mm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A 샤프트의 지름은 파이 5.2mm를 적용을 하고요. 다음 바디 부분 이 B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홈 18이라는 치수보다 0.8mm가 적은 17.2mm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산출된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벤터를 열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었을 때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는 디폴트를 선택해 주시고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도면 표준은 ISO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에는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부품 템플릿이 열려오면은 제일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부품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10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 가셨을 때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바탕화면에 어떤 폴더를 생성하고 어떻게 저장을 해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부품 파일 1번과 2번 파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파일 1번과 2번의 파일명은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X, 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원점을 이 XY 축이 만나는 이 교차점을 원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원, 그래서 파이 6짜리 원을 먼저 제도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밖에 있는 이 원형이 반지름 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5mm짜리 원을 하나 더 제도를 하고요.
이 두 개의 원은 중심점이 같기 때문에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원과 이 원은 중심이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형상의 아래쪽을 보면 이러한 돌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치수가 30 그리고 2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 원점에서 30과 20만큼 떨어져 있는 사각형을 제도를 해줍니다. 옆에 있는 이 선과 아래에 있는 이 선을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선분과 이쪽에 있는 선분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두 개의 선분을 선택한 다음에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의 각도가 4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을 이용해서 45도로 되는 선분을 제도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시키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분은 이 아래 바닥면에서 45도만큼 떨어져 있다. 치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 선분은 참조로 할 기준선이기 때문에 구성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먼저 방금 제도했던 이 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배치를 하고요. 바닥에 있는 이 선을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자르기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의 선분은 정리를 시킵니다. 자, 이 안쪽에도 선분이 정리가 되어야겠죠. 이쪽에도 필요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도 정리를 하고 여기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도 정리를 합니다. 다음 이 선과 이 선은 가운데에 있는 45도 선의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에 있는 대칭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은 이 가운데의 기준선의 대칭이다. 이렇게 대칭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선분에서 또는 이 선분에서 지금 있는 이 선의 양쪽으로 각각 서로 선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각 분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주시고 이 윗부분과 이쪽에 있는 좌측 부분은 각각 구성선으로 처리를 해서 형상과 관계가 없는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8m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도 역시 8mm입니다.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 부분은 각도가 있는 사각형, 다시 말하면 경사진 사각형입니다. 경사진 사각형을 제도할 때는 세점 중심 직사각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음에는 동일선을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이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이 선분까지 치수는 6mm입니다. 다음 이 위에서 아래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치수는 12mm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깊이는 3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도가 전부 끝나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돌출을 이용해서 돌출시킬 프로파일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28mm만큼 돌출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을 선택하고 범위는 28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 가운데에 이러한 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면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려져 있는 형상은 구성선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다가 두 점 직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먼저 수평을 이용해서 좌측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과 원점을 수평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간격은 18mm가 되고요. 이쪽에 있는 선은 5mm의 간격입니다. 앞쪽에 있는 이 선부는 여기까지 일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짜투리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줘서 간격을 떼주는 것도 좋습니다. 원점까지가 30mm고요. 여기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5mm이기 때문에 35mm의 길인데요. 1mm 정도 여유를 줘서 36mm만큼 간격을 떼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을 선택하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합니다. 자,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지죠. 다음에 도면에 의해서 이쪽의 모서리가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따기 된 부분은 치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의 주소를 보면은 C3라는 치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못따기 3mm.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서리는 3mm만큼 모를 따줍니다. 다음에는 이쪽에 비번호를 새기기 위해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높이, 문자의 높이는 대략 6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배치가 끝나면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이 숫자를 선택하고 방향은 아랫방향을 선택해 주고요. 음각 그리고 깊이는 1mm 해서 각인을 합니다. 자, 이제 1번 부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닫습니다. 다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부품 2번으로 저장을 합니다. XY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 먼저 원점의 기준이 되는 X축, Y축이 교차되는 지점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파이 5.2와 반지름 5짜리 원을 두 개를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 5.2 그 다음 파이
10자리 원을 제도를 하고요. 동심 구속을 이용해서 두 개의 원은 동심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구속 조건의 일치를 이용해서 이 좌측 모서리의 중간점과 원점을 일치를 시켜주고, 방금 일치시킨 이 좌측 모서리는 참조선으로 바꿉니다. 다음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이 원호를 제거를 시킵니다. 다음 치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치수는 10mm죠. 그 다음 여기는 원점에서부터 25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고 구속 조건의 동일 선상을 이용해서 두 개의 선분을 일치시켜 준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이 사이의 치수는 10mm, 이 선분은 여기 끝에서 19mm, 사각형의 깊이는 4mm가 됩니다. 제도가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돌출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제일 길이가 긴 32라는 샤프트 부분을 먼저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용하고 32mm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 스케치를 공유를 시킨 다음에 다시 돌출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역시 대칭을 이용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17.2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2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 주시고 스케치는 가시성을 해제해서 숨겨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돌출의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다음엔 가운데에 있는 이 홈 부분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해서 역시 이 부분은 참조선으로 바꿔주시고 두 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좌측 모서리의 중간점과 원점을 수평 구속으로 맞춰줍니다. 이쪽 선분은 구속 조건의 동일 선상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에 일치를 시켜줍니다. 다음은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 간격은 8mm,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는 20mm.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 범위는 전체 해주시면은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도면에 나와 있는 두 군데의 부분에 못따기 처리를 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치수가 없기 때문에 C3를 적용을 해주시고 위에 있는 부분은 4mm와 4mm가 동등한 간격으로 모가 따져 있습니다. 따라서 C4에 못따기를 하면 되겠죠. 못따기 4mm.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4mm로 모를 따주시고 다음에는 3mm를 이용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각각 3mm로 모를 따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번 부품의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확인하시고요.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배치를 이용해서 1번 부품과 2번 부품 중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고정되어 있는 부품을 먼저 불러옵니다. 이 조립품은 1번 부품이 고정되어 있고 2번 부품이 움직이는 그러한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부품을 불러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다시 배치를 이용해서 2번 부품을 열어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을 구속을 이용해서 조립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의 원점과 2번 부품의 원점을 풀어서 각각 XZ 평면과 정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잡았던 그 부분의 기준면이죠. 2번 부품도 XZ 평면을 불러오게 되면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는 이 가운데에 중심을 맞춰줍니다. 따라서 1번 부품의 XY 평면과 2번 부품의 XY 평면을 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샤프트 부분의 중심 축선과 여기 1번 부품의 구멍의 중심 축선을 다시 메이트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조립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다음에는 채점용 파일 해서 호환이 되는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파일 형식을 STP 파일로 바꿔주고 옵션에 가서 프로토콜과 정확도, 스케치 포함 이 부분을 설정을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STL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세 또는 이러한 자세의 모양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바꿔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낱개의 부품의 작업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력하는 것이 최적의 상태로 출력이 될 것인가를 STL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부품을 풀어서 다른 각도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이트를 했던 이 XZ 평면, 이 면에 의해서 이 2번 부품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잠시 억제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품에 움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출력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포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처리를 할 때 이 서포트를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가 만들어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후처리할 때 제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치를 뭐 어떠한 모양으로 해도 서포트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양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포트가 생성되는 부분은 요 뒷부분만 생성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서포트가 생성될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후처리도 이 부분만 서포트를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완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속을 이용하고요. 이 1번 부품의 XZ 평면, 이 평면과 2번 부품의 역시 XZ 평면을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의 각도와 지정 각도를 이용하고요. 각도는 마이너스 45도를 줍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형상이 이 아래면이 일자로 반듯하게 맞춰지고요. 그래서 STL 파일이 이렇게 맞춰진다면은 서포트 형성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그래서 파일 확장자를 STL로 맞춰주시고 옵션에 들어가서 단위가 밀리미터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출력이 돼서 실격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반드시 맞춰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저장된 파일을 보면은 IAM이라는 조립품과 STP라는 채점용 파일, 그리고 이 STL 파일,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STL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슬라이싱 한 다음에 변환된 G코드 파일을 다시 추가해서 4개의 파일을 USB에 옮겨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됨과 동시에 또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서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개 문제 10번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